똥이 막 내 몸에 Take me over. You are pure and amazing. I feel so alive.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코너를 우리 달 작가가 준비했답니다. 바로 꿈해몽 꿈해몽 코너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꿈을 꾸시는 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매일같이지 매일마다는 아니잖아. 매일같이 꿈을 꾸는데 그 꿈들 중에서도, 수많은 꿈들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꿈이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꿈이 있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꿈들이 있고, 흉몽이 있고 길몽이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꿨던 꿈이 길몽인가 흉몽인가, 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인가, 나의 인지, 나의 뇌 속에서 뭔가가 인지해서 상황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현실이 꿈으로 나타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꿈해몽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달달가족분들하고 한번 꿈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똥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똥을 그냥 본 꿈. 뭐 이렇게 길 가다가도 똥이 뭐 이렇게 있고, 어디 갔는데 저기에 똥이 있고, 아니면은 변기에 똥이 막 이빠이는 좀 그렇다. 변기에 똥이 아주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꿈. 똥을 봤다 싶은 날은 뭔가 공짜로 뭐가 들어온다. 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1으로 뭔가를 하나를 크게 얻어지거나, 앞으로 부와 재수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그러니까 똥 자체가 금전과 재물을 뜻해요. 금전과 재물을 뜻하고, 이 똥을 본 꿈 중에서 승진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똥이 저 멀리서 보였느냐, 아니면 바로 내 코앞에서 보였느냐,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내 코앞에 이렇게 똥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승진이 곧 얼마 남지 않은 거야. 근데 저 끝에 있어. 그러면 내가 승진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지. 아주 오랜 시간. 올해는 안 된다. 올해는 안 되고 오랜 시간,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면 1년 안쪽으로 이렇게 승진을 할 수가 있다. 합격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똥이 가깝게 떨어져 있는 거를 봤어. 그러면 합격이 가깝게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해라. 합격 운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 근데 똥이 저 멀리 있어. 그러면은 합격이 좀 멀리 있으니 올해는 넘어가거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똥을 봤다라는 자체가 부와 재수, 좋은 거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똥을 싸다가 주저앉았어. 똥을 쌌는데 주저앉은 거야. 똥이 막 내 몸에 묻은 거지. 똥이 막 내 몸에 묻어가지고 막 철퍼덕해. 그 꿈은 재수입니다. 재물이,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훅 들어온다는 거야. 훅 들어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저쪽에서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나의 부동산이 오른다던가, 내 집값이 오른다던가, 내가 땅을 산다던가,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게 돈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기간을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최소 3개월, 그리고 조금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올해 한 해를 내가 금전과 재물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전과 재물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안 하신 분이야. 결혼을 안 하는데 내가 소개팅을 내일 나갈 거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똥에 내가 확 앉았어.
천생연분이라는 거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과 똥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동물하고도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생명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그 소개팅이 잘 될 거라는 거,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다는 거를, 그 꿈에서 네가 마음 먹은 거, 뜻 먹은 거를 잘 풀어줄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똥꿈을 꿨는데도 금전과 재물이 늘지 않았어도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내 심중에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곧 한 달 내지 2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똥을 막 뒤집어 쓴 거야. 막 싸다 주저앉아가지고 막 똥밭에 넘어지 굴러지고 막 구르고 막. 그 꿈은 무슨 꿈이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재물과 자리매김, 이 앉은 자리가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똥을 만진 거야. 만졌어. 누구의 똥인지도 몰라. 내 똥인지 너의 똥인지 개 똥인지 뭔 똥인지를 몰라. 근데 막 만졌어. 여기에서 느낌이 막 좋아요 막 이러는 꿈속에서, 어머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막 촉촉하니, 어머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테고, 나 만지기 싫은데 자꾸 만져줘,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만지기 싫은데 막 만져줘. 이런 날은 복권을 사셔야 됩니다. 수동이 됐든 자동이 됐든 무조건 로또, 연금, 복권 한번 사보세요. 요거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1주에서 한 2주 정도 효과와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막 만졌어 막. 이거는 손끝에서 재물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거나 뭐 분양이라든지 뭐 건설업 뭐 요런 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꿈이고요. 그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뭐 로또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즉석 복권이라든지 재미삼아 한 몇 번 정도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1주일에서 2주 정도 이 꿈의 효력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똥을 만졌다고 막 그날 딱 일어나 기분이 너무 찝찝할 때, 막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 내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꿈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으시고, 오히려 내가 이제 곧 2주 안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를 성과가 이제 보이겠구나, 뭔가 내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 계약에 있어서 아니면은 좋은 승진 발표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게 1, 2주 안에는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꿈 해몽입니다. 변기에 똥이 넘친 거야. 똥이 넘쳤어 막 변기에. 그날은 막 변기에 똥이 막 넘쳐갖고 있는 거야. 똥꿈은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재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 이렇게 똥꿈을 꾸시는 분들, 변기에 막 똥이 넘치는 거, 일단 이날은 잘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아주 잘 먹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운이 좋고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이날도 복권 사셔야죠. 똥이 넘쳤으니까. 똥이 이렇게 넘쳤을 거 아니에요? 로또가 어떻게 나와요? 돌려서 넘쳐서 이렇게 흘러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똥이 막 넘쳤어요. 넘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로또를 사시거나 복권을 사시거나, 그리고 그날만큼은 굉장히 잘 먹고 약속도 많고 잘 움직여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번째, 똥을 싸고 그 똥을 치웠어. 똥을 싸고 그 똥을 치운 거야. 요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똥을 치웠다라는 거는 뭔가 좀 안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의 나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뭐 상대가 나를 오해를 했든 아니면 내가 안 좋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꾸 뭐라 하거든. 뭐 요렇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내 가정이 조금 뭔가 불안정한 상황들이 내 가족들이 뭔가 자꾸 우리 아버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시고 이혼을 한다 하고 동생은 어디가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그라진다. 이제 곧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지고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똥을 싸고 치웠다고 해서 나쁜 꿈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나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새롭고 좋은 희망적인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내가 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꿈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똥 싸고 치웠다고 해서 꿈에서 치웠다고 해서 나쁜 꿈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뿅뾰롱이가 들어왔네. 뿅뾰롱아, 선생님 모든 분들 달달하세요. 고마워요. 햇살이 똥 만지는 꿈 꾸고 싶어요. 이렇게 똥만 야 나 아까 이거 표현하는데 죽는 줄 알아서 뭔가 느낌 되게 이상하더라. 느낌 진짜 이상하더라. 자, 인스타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튜브 달달한 날 화성궁으로 어여 들어오세요. 어여 들어오시는 길에 재수 받아가시고 방송 끝나고 가시는 길에 명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오냐. 자, 똥꼬도 닦아요? 뭔 말이야. 아무튼 똥꿈은 재물과 재수를 상징하고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똥꿈 많이 꾸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화성국님 알려주세요 라는 코너예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화성국님,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만 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 거라면 왜 태어났을까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단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어서 못 죽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은. 외로움에 자꾸 덮여지는 제가 싫어요. 이 외로움은 어떻게 걷어지는 건가요? 일단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애정 결핍이 좀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부족함 속에서 커왔거나 형제 자매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특히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과정에서 둘째, 4명, 5명이 있다 치면 둘째, 셋째 요 친구들이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고요. 특히 두 번째 친구들이 자립심은 굉장히 강해요. 혼자서 으쌰를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눈치도 정말 많이 보고 자기 욕심을 좀 많이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왜?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거든. 왜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내 것을 챙겨야만 할까? 왜? 언니하고 동생 뭐 오빠는 알아서 다 해주는데 첫째가 제일 외로운 것 같아? 아니야. 둘째가 진짜 외로워요. 둘째들이 좀 많이 외롭고 첫째들이 외로울 때는 언제냐면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때, 가정을 좀 책임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외로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둘째들이 굉장히 많이 고달프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댔잖아. 근데 절대 못 죽는 친구예요. 죽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나 진짜 잘 살고 싶어. 이 마음이 정말 강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외로움은 어떻게 걷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외로움을 씹어먹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이 외로움을 씹어 먹을 거냐. 근데 요즘에 뭐 혼밥 시대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혼밥이며 혼술이며 뭐며.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어디 가서 혼밥 혼술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남 눈치 보느라고. 남 눈치 보느라고 그게 좀 안 되거든. 안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고, 오늘 또 어느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분께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게 자존감을 많이 높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현실들인데, 이 자존감을 잘못 높이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내 자존감을 높이고자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존감을 높인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친구가 눈치는 많이 보고 있어요.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다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예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애인을 만들어야 돼. 애인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애인을 만든 다음에, 여친 남친을 만든 다음에 자꾸 구속하려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자꾸 구속을 하려고 해요. 자, 죽을 만큼 외로운 사람들은 무조건 뭐를 해라? 내 짝꿍을 만들어라. 내 짝꿍을 만들되 절대적으로 구속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다. 손바닥 양면성 다 들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짝꿍이를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저는 모태솔로예요. 저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친구들은 연락 주세요. 짝꿍이 만들 수 있는 비방과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제일 외로운 것 같아요. 저는 둘째예요. 받은 것 같으면서 가장 책임을 많이 지는 그런 느낌. 지금 첫째들끼리 지금 대화인가 봐. 전 외동이었다가 늦둥이 태어나서 그때 박탈감이 크더라고요. 아, 근데 나도 외동으로 컸다가 내가 12살 때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거든? 근데 박탈감 요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 동생이 내 자식처럼 느껴지더라고. 내 자식처럼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야. 너무 이뻐 죽겠는 거야. 근데 이제 같이 나이 먹어가더라고, 리브야. 그지? 어렸을 적엔 자식과 같았던 동생들이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그러한 현실이 됐습니다. 애인이 답인가요? 애인이 답입니다. 짝꿍이 만들어야죠. 그 대신 절대 집착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이 집착을 많이 하는데, 집착은 뭐다? 굉장히 독과 같다. 더 외로워진다. 짝꿍을 만들었어도 더 외로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소유욕이 강하신 분들, 그래서 더 외로워진다. 더 외로워지니까 어떻게 된다? 연애를 못한다. 연애를 못하게 됩니다. 저도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는 거는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약간의 집착과 약간의 욕심 뭐 요런 거는 자기 발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들으려고 안 하고, 들을 줄 모르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자꾸 반박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의 맥심이 너무 낮아져요. 이렇게 쫙 안을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성공의 길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높게.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 답답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해맑게 살아가는 제 아들 녀석을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면서, 학교 간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애가 안 왔다는 연락에 뛰쳐나가서 동네를 다 뒤져봐도 없고, 학교 근처에서 꽃이 이뻐서 보고 있었다는 뭐야
동네를 다 뒤졌는데 애가 없어. 그래서 학교 근처 애를 찾았나 봐. 애를 찾았는데 학교 근처에서 꽃이 너무 이뻐서 보고 있었대. 하늘이 파래서 동산에 먼저 오고 싶었다는 등 학교를 자발적으로 제 시간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혹여나 따돌림을 당하나 싶어서 상담도 받아보는데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러면 우리 아들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감성적인 거에 칭찬을 해야 할지, 학교 규칙을 어긴 것에 혼을 내야 할지, 화성궁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 친구를 무조건 미술을 가르칠 겁니다. 미술, 음악, 무조건. 그 다음에 무용도 가르쳐 볼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엄마가 그랬잖아. 감성적인 거에 칭찬을 해야 할지. 칭찬이 물론 아이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도 하지만 지금은 그 감성적인 거에 칭찬이 아니라 이 감성적인 거를 정확한 곳에서 뽑아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감성적인 거를 정확하게 빼줘야 되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무용이면 무용, 이런 쪽으로 글쓰기면 글쓰기, 이런 쪽으로 이 친구가 본인의 감성적인 재주와 끼를 꺼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글짓기면 글짓기, 무용이면 무용, 아마 거진 다 잘할 겁니다. 거진 다 잘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말고 두 번째로 잘하는 거를 저는 팍팍 밀어줄 겁니다. 아주 팍팍. 그리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 거야. 엄마 꽃이 너무 예뻐서. 그냥 친구가 싫은 게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앉아있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따분해서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학교를 보내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 이틀 정도 빼주는 날도 저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삶의 희망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런 친구들 전보러 오면 엄마들 이렇게 아이 전보러 오잖아요. 100%다 동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동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 집에 동자가 때문에 이 아이한테 실려가지고 꼬장을 피우고 샘을 내서 그렇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물론 동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동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학교 가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엄마가 좀 받아주고 아이의 편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 학교 가기 싫지? 엄마도 학교 다니기 싫었잖아요. 학교 다니기 진짜 좋아가지고 가는 애들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 우리도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서 학교를 갔던 거죠. 체험학습으로 빼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조금 얘기를 좀 잘 나눠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빼주든가 아니면 엄마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하루 쉬자 이렇게 해서 좀 뺐다가 대신 학교 안 가는 날 집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오늘 대신 학교 안 가는 대신에 집에서 학습지라든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 같은 거는 준비해서 학교 안 가는 날은 집에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감각 그거를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표출할 수 있도록. 요 엄마의 아이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엄마가 잘 고생하시면 아이는 어느 정도 학교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젖어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두고 보세요. 본인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없어. 그냥 학교 가기 싫은 거야. 생각은 오로지 뭘 하면서 학교를 내가 빠지지? 엄마한테 걸렸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지? 요런 거거든. 요즘에 체험학습 하루 뺄 수 있어요. 맞아요. 체험학습을 개월인가 해서 뭐 20일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뺄 수 있다 하니. 그리고 뭐 중간에 비염 때문에 뭐 병원도 가고 애들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학교 가는 거를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되고,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야 되고,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져야 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면 가지 말아야 돼. 아프면 회사도 가면 안 돼. 원래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거든. 전염성, 전염병, 호환마마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무섭게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으니까 웬만해서는 아프면 쉬어야 되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픈 거니까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엄마가 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머리 장깨를 좀 부리는 거지. 너무 가기 싫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래요. 카페 라떼는 말이야. 저도 솔직히 학교 생활 하기가 힘들었어요. 수업 진도도 못 따라가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가족 체험도 있고, 뭐 현장 학습 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마음 쓰지 마시고 한번 잘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막 나도 초등학교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열이 막 엄청 열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교 가는 길에 오토바이인가 자전거인가 약간 큰 골목 있잖아요. 좁은 골목 말고 부딪힌 거야. 내가 넘어진 거야. 또 어지러워. 그래도 또 학교를 갔어. 학교를 또 가가지고 그 뭐죠? 우리 운동장에서 항상 했던 거 교장 선생님 막 연설하고 이러고 서 있다가 픽 쓰러진 거야. 근데 우리 때 그런 그거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운동장에서 항상 그걸 했단 말이야. 교장 선생님 말씀 매주 토요일마다 월요일인가 토요일마다 그걸 항상 했어서 중학교 때도 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만 안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특히 여름에 햇빛 뭐 이렇게 막 있는 날 애들이 하나씩 픽픽픽 다 쓰러져. 다 쓰러지고 막 애들이 엎혀서 나가고 막 하는데도 교장 선생님 계속 연설한다? 그리고 막 비가 오고 막 이럴 때는 강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방송으로 있잖아. TV 이렇게 틀어놓고 방송으로 막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 요즘에는 생활기록부도 많이 바뀌었더라고.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통지표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스타일이. 우리 때는 수음이 안 가. 맞아. 울면서 학교 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애들 참 많았어. 뭐 일찍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요렇코름저렇코름 해서 우리 엄마 아들은 일단 장꾀를 현재 지금 부리는 상황이고 엄마는 그 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혼낸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일단 이 아이를 예체능적으로 한번 키워보시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스타로 들어오시는 분들 유튜브 화선궁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에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 달달한 날 화선궁 카메라 이쪽이죠. 달달한 날 화선궁으로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이쪽 유튜브로 달달한 날 화선궁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길에 복 받고 방송이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명도 이어지고 재수도 받고 일석하면 이조 아니겠습니까? 님도 보고 뻥 좋다고. You are pure and amazing. I feel